지수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연평균 한 5%, 7% 정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원금 자체가 한 10년 지나면 2배 정도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일령 소장님 모시고요. 금융을 통한 은퇴 준비 어떻게 될지 제가 대신 질문해 보겠습니다. 배당주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시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관심은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아직 못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미국 배당주, 또 배당주가 무엇인지, 장점 무엇인지, 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은퇴자들 좀 상황에 맞춰서 네네.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은 보통 은퇴자들이 많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요즘 젊은 분들도 좀 해보려는 분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원래 미국에서는 이제 은퇴자들이 연금처럼 매달 따박따박 배당금 받는 걸로 생활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배당주가 있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는 원래 좀 이 기업들이 오너들이 계속 경영을 하면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 꾸준하게 많이 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미국은 보통 창업자들이 이제 2세, 3세 넘어가면 창업자들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예, 후손들은 대부분 그냥 전문 경영을 통해서 네. 경영을 하면서 또 그 주주들이 그 오너들보다 기관 투자자, 주주들의 또 그 영향력이 좀 많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배당을 많이 꾸준하게 해주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미국에는 배당킹, 배당귀족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 배당킹이란 거는 50년 이상 배당금을 계속 지급을 해준 것뿐만 아니라 네. 배당금이 계속 증가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배당 귀족은 25년 이상 배당금이 계속 증가한 기업. 보통 이제 배당이라고 하면 네.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월에 한 번, 아니면 주에 한 번,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보통 기업들은 분기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하는 기업도 많은데요. 미국은 대부분 분기마다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잘 골라서 하면은 이제 매달 받을 수도 있게 할 수 있죠. 매달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네. 일반적으로 이제 분기별 한 번 정도. 네네. 근데 국내보다는 미국이 이런 이제 배당주 투자 측면에서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더 네, 많이 맞아요.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수익률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부동산을 얘기하다 보니 기본적인 게 투자 수익률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배당주는 내가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수익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거 좀 이해할 수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좀 이게 배당주라는 거는 보통 기업이 처음에 창업해서는 배당할 돈이 없으니까 배당 안 하다가 네. 성장기가 접어들었을 때 배당을 조금 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는 배당률이 뭐 1%도 안 되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다가 이 기업이 좀 성숙기가 됐을 때, 네. 더 이상 기업이 잘 성장하지 않을 때는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가니까 대신에 배당을 많이 해달라 요구를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성숙기에 들어간 기업들은 배당 수익률이 뭐 한 5% 안팎, 뭐 10% 가까이 되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업종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통신업종 아니면 뭐 에너지, 전기가스, 수도, 금융업종 이런 데들이 배당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뭐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뜨는 AI라든지 컴퓨터 이런 쪽 업종들은 아직 한참 성장기라서 배당을 거의 안 하거나 아니면 해도 조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또 어떤 기업들은 그 성장기나 성숙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그러면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떤 상황에서. 맞습니다. 배당주 자체가 일종의 주식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배당을 성숙기가 지나서 아예 쇠퇴기가 돼서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배당금 많이 받아서 좋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업이 망해버리면 내 투자 원금 날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배당주 투자도 네. 직접 투자가 아니라 배당주 ETF로 하라고 권장합니다. 배당주 ETF요? 네. 그건 뭐죠? ETF라는 게 이제 일종의 펀드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를 수십 개, 뭐 수백 개를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의 기업에 투자를 하면 네.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또 그 회사가 잘못되면 그냥 손실이 크니까 그렇죠. 좀 우량 회사들을 이제 묶어놓고 그렇죠. 안전한. 네네. 그래서 이제 평균 수익률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ETF는 한 번 딱 묶어놓은 기업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네. 교체를 또 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는 게 아니고, 운영자가? 그 운용회사에서 이제 이 기업이 더 이상 안 좋아진다 싶으면 빼고, 네. 또 우량 기업을 새로 교체해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수익률이 꾸준하게 그래도 우상향으로 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히대로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네. 뭐 MS나 네. 이런 데들 상품도 있는 건가요, 여기?
그렇죠. 컴퓨터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추천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우존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미국에. 미국의 30개 분야의 1등 기업을 모아놓은 그 지수인데 네. 이 다우존스 지수의 종목으로 만들어진 배당주 ETF가 있어요. 거기에 하면 좀 안전하고 네. 비교적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제 투자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나 봐요. 그거는 배당 수익률이 연 2% 정도거든요. 연 2%요? 그러니까 높진 않죠. 안 높네요. 근데 배당 성장주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배당주 ETF가 있고요. 배당 성장주 ETF가 있는데 고배당주 ETF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만 모아놔요. 네. 그래서 평균 한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는데 대신에 이런 기업들은 성숙해 있는 기업들이라서 거의 주가가 안 올라요. 5% 정도로 그냥 원금이 거의 거. 원금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대신에 한 5% 정도 받는 셈이고 이 다우존스 같은 이런 ETF는 네. 이 배당 수익률은 2% 정도지만 이 지수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요. 연평균 한 5%, 7% 정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원금 자체가 한 10년 지나면 한 2배 정도 이렇게 그래요? 되는 거죠. 원금 그러면서 자체가 2배 정도? 그렇죠. 이게 원금이 2배 되면서 배당 금액 자체도 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엔 2%지만 내가 만약에 첫 해 1억을 넣어서 2%면 200만 원 되는 네. 거죠. 얼마 안 되지만 10년 지나서 1억이 2억 되면 그때는 배당금도 400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배당주가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을 넣으면 여기서 이제 내가 수익되는 부분만 배당을 받고 요 3억은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넣은 원금 자체도 늘어가고 또 거기다 이제 배당 수익도 늘어가는 구조네요. 네, 그렇죠. 그냥 원금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거는 일종의 고배당주 ETF인 거고 지금 뭐 내가 만약에 현재 50대라 해도 앞으로 막 살 날이 몇십 년 남았잖아요. 네. 우리가 받는 배당금도 물가 오르는 걸 고려해서 점점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고배당주 ETF보다 현재는 좀 작더라도 배당 성장주 ETF 투자를 좀 권장해요. 지금은 작아도 아직은 현재는 뭐 일을 할 수 있으면 네. 뭐 다른 수입이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은퇴할 때 그때는 배당금이 점점 늘어날 수 있게 물가 오르는 걸 고려해서. 그러면 이미 은퇴를 했어요. 그런 분들은 뭐 5년, 10년 뒤에 2배가 되는 거가 아니라 당장 내 생활비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은퇴를 이미 했어요. 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분들이면 일단 배당금을 좀 많이 받고 싶으시면 네. 고배당주 ETF를 하는 게 낫죠. 네. 그런 거 중에는 잘 골라보면 연에 한 5% 정도, 높은 거는 연 한 10%씩 나오는 것도 있어요. 괜찮네요. 네. 또 가장 큰 이슈가 세금이잖아요. 네. 일단 돈이 벌리면 세금을 내야 될 텐데 맞아요. 만약에 배당으로 내가 5천만 원을 받았어요. 1년 동안. 네네. 이럴 때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그 세금은 네. 이제 원천징수로 떼고 받는데요.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세가 15.4%입니다. 네. 15.4%. 그리고 미국 배당주는 15%입니다. 그러면 15.4% 떼고 나중에 종합소득세로 또 같이 또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그 배당 소득 금액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으면 우리나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거든요. 종합과세. 그래서 2천만 원 넘으면요. 2천만 원 초과 금액은 내 다른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소득이 있으면 그거랑 합산해서 네. 소득세율이 올라가죠. 그러면 뭐 16.5%, 뭐 26.4%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부부인 경우는 이거 좀 이렇게 나눠서 잘 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부부가 그래서 각각 나누는 게 좋죠. 한 사람한테만 뭐 1년에 한 5천 타기 하지 말고 네. 2,500 나눠서 하면 아무래도 세금이 좀 적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은퇴를 하신 분들이면 은퇴해서 나는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없다. 네. 그때는 국민연금은 탈 거 아니에요. 네.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국민연금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보통 많아야 1년에 한 2천 정도 그렇죠. 하는 거라 거기에 이제 배당소득이 2천 초과돼서 네. 합산돼도 세율이 막 26.4까지는 안 되죠. 5천이 넘어야 26.4 되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세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네요. 근데 문제가 건보료입니다. 어떻게 네. 계산해요? 건보료는 지역가입자가 되잖아요, 은퇴하시면. 네. 건보료는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배당소득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넘으면 합산이 돼요. 아, 그래요? 1,000만 원까지는 합산 안 되고요. 1,000만 원 넘으면 이 전액이 합산돼서 건보료가 올라갑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이 건보료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맞아요. 조절을 해야겠네요. 내가 네. 또 무작정 많이 받게 되면 또 내가 받는 것보다 건보료 나가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수입이 있을 땐 상관없는데 이 건보료는 또 내가 죽을 때까지 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내가 일정 기간만 부입하고 그렇죠. 끝나는데 그래서 건보료도 한번 고민하고 세금도 고민하고 또 은퇴자 같은 경우는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면 네. 아까 배당주
네. 배당 성장주 말고 고배당주. 네, 고배당주에 하고 네. 또 내가 젊고 또 당장 내가 나이가 있어도 수익 활동을 하고 있으면 배당 성장. 배당 성장 네. 주로 하는 게 이제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부동산으로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팔아서 네. 이쪽으로 할 생각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네. 너무 골치 아픈 것도 좀 많이 있어서요. 맞아요. 배당주는 뭐 부동산보다는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니까. 그렇죠. 네. 나이 들어서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신경을 들 쓰는 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